예, 이 조국 후보자의 또 다른 의혹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. 지난 2006년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아내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웅동학원 행정실장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 처제, 즉 소송을 건 재수 씨의 여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다소 복잡한데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제. 참 이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가장 수사를 핵심적으로 하는 게 바로 위장 소송입니다. 예. 어떤 면에서 보면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을 이제 당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까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. 자 보면 이 웅동학원의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건설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. 자, 이 학교가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 학교 건설업을 맡은 게 바로 동생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동생이 또 합니다. 자,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당시 한 50억 정도의 이제 공사비가 있은 건데. 예.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. 자,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동사비 청구 소송은 누가 했냐면 그 동생의 어떤 가지고 있는 회사의 동생의 부인이 그 회사에 이제 어떤 그 대표로 있은 거예요. 그러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. 근데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동생이 한 거예요. 즉, 조 후보자의 어떤 동생의 처제가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처제가 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던 거죠. 즉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에 당하는 사람이 같은 가족끼리 그냥 소송을 주고받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소송 자체가 결국은 서로 집안끼리 어떤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짜고서 한 거 아닌가. 바로 이게 지금 현재 검찰 수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입니다. 그러니까 화면 다시 보면 이 동생의 아내와 동생 처제가 소송을 주고받다. 이게 이른바 셀프 소송 논리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게 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? 살림꾼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학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패소에서 실익을 누가 가져가느냐? 자신의 언니가 만약에 그 실익을 가져가게 됐다라면 이것은 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배임 의혹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의혹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서 조국 후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웅동학원이 무변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.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?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.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. 잘 모르는 일이다. 근데 최진봉 교수님, 예. 조국 후보자도 일을 했었죠. 했는데 이걸 모른다. 근데 그 자리에 또 사실 네. 이 자리 행정실장 자리에 또 조국 후보자 처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제가 하다가 처남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. 예.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뭐 본인은 지금 현재 처남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관계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언론 보도에 처제로 나왔다가 처남으로 바뀌고 이래서 아마 성별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 사안, 예를 들어서 그 소송 관련된 사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명할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런 부분을 아마 하는 시간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물론 이사로 재직은 했지만 이사로 재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것에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. 근데 교수님 해명 언제 합니까? 근데?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. 가능한 한 청문회를 좀 열어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 자유한국당이 증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좀 합의를 해서 여야가 청문회는 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? 어차피 수사는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로 지켜보고 청문회 제발 열어서 해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사를 또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이 뭐냐면 이걸 파헤치려면 지금 이사를 하는 부인도 나와야 되고 처제도 나와야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증인이나 어머니도 지금 이 학교 이사장이잖아요. 아니 그리고 조국 후보자 동생은 당연히 법인 사무국장이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왜 상관없는 민주당에서는 왜 가족들을 부르느냐 불러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듯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 지금 핵심 의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
자,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국 후보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청문회 나가서 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?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따지고 물어야지만이 그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윤주영 교수님, 사실 웅동학원 의혹 말고도 그러니까 동생의 이 전 재수 씨라고 일명 부르는 이 위장 의원 의혹도 있고, 지금은 그 의혹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. 글쎄요, 다는 아니고 80명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증인으로 나설 부분 나서야 되는 건 아닌지요? 글쎄요, 지금까지 이제 청문회 했던 과정을 보면 가족이 나선 적은 물론 여권에서는 없었다고 그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권, 박근혜 정권 동안 209번 정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0.5%만 증인들을 했고 83%가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핵심적인 의혹이 있는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민주당 쪽이 방어전을 펼치는 거지만 이게 또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. 여야 간에. 그러면 나중에 또 한국당이 또 방어전을 펼칠 때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뭔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, 이번엔 웅동학원을 수사 중인 검찰 얘기, 오늘도 1시간 가까이 조국 후보자 이슈에 집중을 해 봤습니다. 자, 관련해서 내용을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댓글 좀 긴급하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준비되어 있네요. 예. 반부패 비서관 출신이 부패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변호한다고. 예. 검찰 갓길 정차는 절대 금지. 이 석궁열차에 대해서 풍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예. 자유한국당은 왜 청문회를 안 하고 하냐. 어쨌든 조국 후보자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윤종근 교수님의 얘기,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닌데 왜 절대 비교를 하냐. 지금 조국 후보자 비교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. 촛불 집회 왜 야당 나가면 안 되냐요. 여당이 야당일 땐 온갖 집회에 당 차원 참여했는데 라는 쓴소리도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오늘 조금 속도감 있게 유튜브 실시간 댓글까지 정리해봤습니다. 다음 주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. 주제 같이 확인해 볼까요?